세계사 분야의 책으로는 가장 쉬우면서도 방대한 구성에 다양한 사진과 자료,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라서 가장 추천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각 권마다 주제가 명확하게 나눠져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고요. 단원마다 또 정리 노트가 있어요. 지도와 그림 같은 시각 자료가 정말 풍부해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세계사 입문서로 읽으면 좋을 두 가지 세계사 전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런치 육아의 김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같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어른들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도 한국사와 함께 세계사도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죠. 저희 때는 세계사를 중학교 때 처음 교과서로 접했었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재미없고 그 지루했던 수업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쉽더라고요. 요즘 책들처럼 쉽고 재미있게 세계사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거든요. 오늘은 세계사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세계사 입문서로 읽으면 좋을 두 가지 세계사 전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헤르만 헤세 파피루스 이야기 세계사와 교양으로 읽는 용선생 세계사입니다. 세계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지만요. 미리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초등학교 때부터 접하면 나중에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계사를 왜 공부해야 할까요? 세계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학문이죠. 문학,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쌓을 수가 있기도 하고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교양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세계사는 아는 만큼 시야가 넓어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주니까 그 어떤 지식보다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중학교에서는 2학년 때는 세계사, 3학년 때는 한국사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세계사를 접하는 아이들한테 방대한 내용과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책으로 초등학교 때 세계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배경 지식을 조금씩 쌓아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헤르만 헤세 파피루스 이야기 세계사인데요. 세계사 전집은 대체적으로 글밥이 많고 자료 위주로 편집된 학습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어려운 세계사 전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역사책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왜 이렇게 재미없고 어렵게 만들까? 내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아이들이 안 읽으면 소용이 없는데 하는 생각을 너무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한국사나 세계사 전집은 만화로 읽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헤르만 헤세 파피루스 이야기 세계사 전집은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소해주는 그런 세계사 전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총 6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풀어냈거든요. 각 권마다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데 에피소드 중심의 구성이라서요.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시대별로 사파와 스타일이 다르게 그려져 있어서요. 시각적인 재미도 느낄 수가 있어요. 본문 뒤에는 그 이야기의 시대적 연대표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옆에는 그 일이 있을 당시에 한국사 연대표를 넣어놔서 비교하면서 보기 쉽게 해두었어요. 또 주요 인물에 대한 사진 자료가 최소 2페이지씩 있는데요. 64권에 2페이지씩이면 최소 128페이지 분량의 사진 자료가 들어가는 셈이에요. 이 정도면 자료집만도 2~3권 분량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또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밥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어서요. 이 정도 글밥으로 20~30권 구성이었다면 아마도 세계사 전집으로 읽히기에는 내용이 좀 부실한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파피루스 이야기 세계사 전집은 64권이니까 세계사 전집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전부 합치면 웬만한 세계사 전집 20~30권 분량의 내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파피루스 이야기 세계사 전집이 처음 읽기에 좋은 세계사 책인 이유가 현재 동화로 나와 있는 세계사 전집이 거의 없는데요. 내용이 동화처럼 재미있고 읽기 쉽다고 하더라도요. 전혀 구성이 부족하지가 않거든요. 이 정도 내용만 잘 알고 넘어가도 웬만한 중학생들보다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정도의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 파피루스 이야기 세계사 전반적인 평을 하자면요. 세계사 분야의 책으로는 가장 쉬우면서도 방대한 구성에 다양한 사진과 자료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라서 초등학교 중학년까지 볼만한 세계사 전집으로는 가장 추천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교양으로 읽는 용선생 세계사인데요. 이 책은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 물론 저처럼 세계사를 한 번쯤 정리하고 싶은 성인들까지 추천드립니다. 글 자체가 이야기체로 용선생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쓰여졌기 때문에요.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 형식의 책이거든요. 각 권마다 주제가 명확하게 나눠져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고요. 단원마다 또 정리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배운 걸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방대한 세계사를 배울 때는 정리가 정말 필수거든요. 선생 세계사가 글밥이 꽤 있지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도와 그림 같은 시각 자료가 정말 풍부해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총 1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꺼번에 구매하셔도 좋고 한 권씩 천천히 구매하면서 읽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책 모두 세계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헤르만 헤세의 파피루스 이야기 세계사는 이야기와 사파를 통해서 초등 저학년부터 중학년까지 아이들이 흥미롭게 세계사를 접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양으로 읽는 용선생 세계사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 폭넓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파피루스 이야기 세계사를 먼저 읽고 나중에 용선생 세계사로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는 암기 과목이긴 하지만요, 반드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미리미리 이런 책들을 읽어두면 학교에서 배울 때 이해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부담 없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을 쌓아두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훨씬 흥미를 느낄 수가 있겠죠. 책을 읽으면서 시대별로 연대표를 천천히 정리해 보거나 아이가 특별하게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책 모두 시각 자료와 추가 정보가 정말 풍부하니까요.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헤르만 헤세 파피루스 이야기 세계사와 교양으로 읽는 용선생 세계사가 세계사 공부를 시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이들이 세계사를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재미있고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처음 세계사 입문용으로 한 권씩 같이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다음 브런치에 또 만나요.